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일반 엑셀 강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엑셀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는 겁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이제 직급이 1급이고 그랬습니다. 네, 직급이 1급이고 그다음에 부서가 판매부인 것은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걸 이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count if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자 count if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count if 함수는 이제 뭐냐면 한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조건이 몇 개 붙었어요? 직급이 1급이다, 부서가 판매부다라고 해서 조건이 2개 붙었죠. 그래서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s를 쓰고 지금 제일 먼저 뭐를 찾을 거예요? 1급을 찾을 거죠. 1급은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직급 여기서 찾을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찾을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부를 찾아야 되는데 판매부는 어디서 찾을 거예요? 부서에서 찾을 거죠. 그래서 이것의 범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판매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네, 급여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다 그러면 에버리지가 되는 거고 조건이 붙었으니까 에버리지 if 함수가 되는 건데 조건이 지금 2개 붙었으니까 에버리지 if s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if s 함수를 쓰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이제 급여를 구할 거. 무슨 급여를 구할 거냐? 아니 무슨 평균을 구할 거냐? 우리가 뭐 직급의 평균을 구한다, 부서의 평균을 구한다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급여의 평균을 구하겠다 해서 이제 여기가 급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고요. 네. 급여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것의 평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것이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1급을 찾겠고 이 범위 안에서 판매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에 급여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할 때 average if s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 건데요. abs라는 함수는 절대치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부호를 이제 없애는 것이고요. 얘는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볼게요. int 함수는 이제 정수화 시켜주는 건데, 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모드 함수는 이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SQL 할 때는 이제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곱근입니다. 파이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3.14259라는 파이를 말을 하고요. 파워는 2의 몇 승이냐 인수 지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 2,3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2의 3승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은 이제 소수 이하를 버려주세요 라는 건데 int 함수에 있어서 int 8.2가 있고요. 네, int 마이너스 8.2가 있다. 또 트렁케이션 자 트렁케이션 8.2가 있고 또 트렁케이션 네, 마이너스 8.2가 있다. 이것의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 자, 얘는 소수 이하를 없애는 건데 8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네, 트렁케이션은 무조건 소수 이하를 버려버리는 거고요. int는 이제 넘지 않은 정수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수직선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8이다 9이다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9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8.2다 여기 있죠. 왼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최초의 정수를 찾아주면 돼요. 마이너스 8.2다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최초의 숫자 이렇게 찾아주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int에 있어서 이 마이너스 값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abs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abs-2는 뭐죠? 2, 부호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모드입니다. 모드. 자, 모드 3,2는 뭐죠? 3 나누기 2를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sqrt 4, 루트 4가 얼마인가요? 2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ABS-E나 ABS-E나 둘 다 출력 결과가 뭐가 되나요? 절대치 함수니까 네, 4를 없애버리니까 모두 2가 되겠죠? 자, INT 8.9, 마이너스 8.9, 트렁케이션 8.9, 트렁케이션 마이너스 8.9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수직선을 딱 그려주고 여기에 8이 있어요, 9가 있어요. 마이너스 8이 있어요, 마이너스 9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 산으로 표시를 해주고 자, 8.9 한번 표시해 볼까? 여기가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정수 뭐가 되나요? 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9 여기가 수직선 상에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트렁케이션은 소스 이하를 버리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그대로 8,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모드입니다. 모드. 자, 이 모드에 있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부호는 뭐냐면 나누는 수 이것의 부호를 따르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1, 1이지만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SQRT는 루트 16이니까 뭐를 제곱하면 16이 되냐? 4, 4, 16이죠. 그래서 4가 되겠다. 파워는 5의 제곱을 의미하니까 5, 5, 25인가요? 네. 네, 25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함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랭크 함수는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봤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랭크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평균으로 구할까, 합계로 구할까? 자, 문제에서 뭐로 구하세요라는 조건이 있죠. 그걸 쓰는 거고 저 범위입니다. 우리 반 전체의 범위 이렇게 잡을 때 잡아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절대참조 처리가 이제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우리가 이제 0을 쓰거나 생략을 할 때는 높은 점수를 1등으로 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적표에서는 이제 높은 것을 1등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럴 때 쓰는 거고 0 외의 숫자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낮은 것을 1등으로 할 때 써요.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누가 1등인가요? 라고 볼 때는 10초에 들은 사람과 5초에 들어온 사람 누가 1등이죠? 네, 5초가 1등이죠. 네, 그럴 때 낮은 것을 1등으로 할 때 쓰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달리기를 했어요. 자, 순위를 구하세요. 그래서 달리기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순위 구하는 한번 랭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순위 좀 구해주세요. 랭크. 뭘 가지고? 달리기 가지고 할 거죠. 그래서 여기 쓸 B4를 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우리 반 전체의 범위가 되죠. 이 전체의 범위가 어디예요? B4에서부터 어디예요? B14가 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한 번 구한 다음에 이걸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할 거죠. 그런데 이 박세희라는 학생의 순위를 구할 때도 이 전체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고 전혜원의 등수를 구할 때도 이 전체의 범위예요. 이 전체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이거를 조심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낮은 걸 1등으로 할까, 높은 것을 1등으로 할까? 달리기는 몇 초 시간이 나오는 것은 낮은 게 1등이죠. 그래서 낮은 걸 1등으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잇몸 일으키기 한 개수 누가 제일 많이 했나요? 순위 좀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얘도 이제 랭크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뭘 가지고? 잇몸 일으키기를 가지고 그래서 D4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다. 자, 누구 중에서 내가 몇 등이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몇 등이냐 여기에 절대참조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달러 D 달러 4가 되죠. D4부터 자, 달러 D 달러 14 얘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높은 게 1등이죠. 그래서 생략을 하거나 또는 0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순위가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라운드 함수는 이제 반올림 해주세요. 라운드 업은 올림 해주세요. 라운드 다운은 버림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
반올림 해주세요. 그런데 몇 주짜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4, 5, 7.7, 8, 9인데 내가 소수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반올림할 수도 있고 버림할 수 있고 무조건 올림할 수도 있겠죠. 다 똑같아요. 형식은. 만약에 이제 반올림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라운드하고 4, 5, 7.7, 8, 9를 하는데 몇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냐, 여기에 이제 옵션을 여러분 잘 줘야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 1이라고 쓰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 2라고 쓰면 무슨 뜻일까요? 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점을 중심으로 여러분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그럼 뭘 쓰는 거예요? 2를 쓰는 거예요. 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그럼 뭘 쓰는 거예요? 2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뭘 쓰는 거예요? 당연히 3을 쓰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세요 할 때가 있겠죠. 소수에 다 없애고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뭘 쓸까요? 네, 0을 쓰는 거예요. 자, 10의 자리까지만 유효 숫자를 나타내 주세요. 1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세요. 그럼 뭘 쓸까요? 마이너스 1을 씁니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알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빨리 기억하는 방법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그럼 뭐를 써야 될지 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죠. 10의 자리는 10 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 붙었어? 하나 붙었죠.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100의 자리는 어때요? 동그라미가 2개 붙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기억해 주면 돼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잖아요. 네, 그죠?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좀 빠르게 여러분 나타내주면 되는데 또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주세요.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봐보세요. 소수 이하 둘째까지 나타내주세요. 그러면 옵션에다 뭘 쓰는 거예요? 2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도 나와요. 자, 소수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자 한다. 그렇죠. 반올림. 네. 이 말하고 이 말은 뭐예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외우려면 좀 힘들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로 외워요. 몇째 자리까지로. 네, 그래서 옵션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3.141591을 둘째 자리,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나타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뒤에서 반올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3.14가 표현된다 라는 거죠. 라운드 다운은 버리세요 라는 거죠. 3.14 여기까지 나타내고 라운드 업이군요. 라운드 업은 올리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3.15가 되는 거죠. 자, 라운드 다운이 버리는 거죠.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세요 라고 해서 3.14가 되겠군요. 예, 이렇게 이제 라운드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금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화 요금이 나왔을 때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요, 이론은 없죠. 네,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 39,631원인데 이론을 직접 지로로 내려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보통 빼버립니다. 39,630원까지 나타내 주세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원 단위를 없애 주세요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9,631원 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원 단위 지우고 39,630원으로 표시를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라운드 다운 해주고 B4를 가지고 몇의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네,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뭘 써요? 마이너스 1을 써야죠. 네, 1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죠. 1이라고 쓰면 소수야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된다. 여러분이 교재 확인하세요. 수정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를 찾아볼 건데요. find 함수하고 find b 함수가 있고요. 예. 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find다라는 것은 이제 찾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봐보세요. A2에 이런 문자가 있는데 M 좀 찾아주세요. M이라는 알파벳을 좀 찾아주세요. 이 A2 셀에서. 그러면 여기서 몇 번째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찾는 위치를 알려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M이라는 위치는 가장 처음에 첫 번째 위치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find 함수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M, 이건 소문자 M이죠. 소문자 M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래서 이제 뭐가 출력이 돼요? 6이다라고 이제 출력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를 찾아주는데 세 번째부터 출발해서 대문자가 몇 번째 있냐. 그러니까 앞에는 세 번째 앞에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물론 M이 있지만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보면은 이제 M을 찾아주세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앞에서부터 몇 번째 있는지를 또 찾아요. 몇 번째다라는 것은 맨 앞에서부터 찾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백까지 7, 8번째 있어요. 8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ind 함수를 쓰는데 비슷하게 find b 함수가 있습니다. find b 함수는 이제 무조건 find 함수는 무조건 얘를 한 글자로 찾거든요. 영어든 공백이든 모두 문자를 111 이렇게 찾는데 find b 함수는 좀 까다로워가지고 숫자와 영어는 한 글자로 치고 그다음에 한글 특수 문자는 두 글자로 계산을 해서 찾는 함수가 이제 find b 함수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find 함수는 어때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다운표 안에 대문자가 들어오냐 소문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랑 비슷한 함수로서 뭐가 있냐면 search H 함수와 search B 함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find 함수하고 차이점이 뭐가 되냐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쓰던 대문자를 쓰던 해당되는 알파벳만 찾아주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예를 볼게요. 네, search 찾아주세요. N 좀 찾아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N이라는 것은 여기서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있어요. 라고 이제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함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엑셀에서 함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허 벌판에 있는 막 돌멩이처럼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들만 우리가 이제 한번 골라보는 거고요. 자, 한번 읽혀볼게요. 문자열 함수 중에서 뭐가 있냐면 left, right, mid 함수가 있어요. left 함수는 왼쪽에서 특정한 개수를 보여주세요라는 거고 right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를 보여주세요라는 거고 mid는 몇 번째에서 몇 개를 보여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됐죠? 얘는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low다 upper가 있어요. low는 뭐겠습니까? 네, 다 소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upper는 뭐겠습니까? 다 대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고 proper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고 trim은 좌우의 공백,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트림은 중간에 있는 공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맨 앞에와 맨 뒤에 공백이 들어간 것은 이제 제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left 했어요. 코리아라는 문자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세요. 세 글자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글자가 표시될까요? 네, 그렇죠. KOR이 표시가 되겠군요. 자, 얘는 미드 함수란 말이에요.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세요. 1부터 출발해요. 엑셀은 1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1, 2, 3, 4, 5. 세 번째에서 두 글자. 그러니까 R2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right 함수입니다.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시죠.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글자. 그러면 R2A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예를 한번 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B2, P3 셀에 이렇게 놔뒀어요. 소문자로 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소문자로 표시되는 거죠. 자, 어퍼 다 대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다 대문자로 표시하죠. 프로퍼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 띄어쓰기를 한 곳이죠. 첫 글자 I, 첫 글자 I, 첫 글자 E 해서 I하고 E만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바로 이제 프로퍼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어는 뭘까요? 네, 니어하고 가로 안에 이제 날짜가 나오는 거죠. 해당되는 연도를 알려주세요. 몇 년인가요? 연도를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화를 할 때 이제 2년 할 때 우리가 2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네. 2년이라는 뜻이죠. 네. 자, month는 월입니다. 몇 월. day는 며칠이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month 하고 나서 2019, 12 안에 날짜가 12, 30일 얼마 출력돼요? 12가 출력되겠죠. 해당되는 날짜에서 몇 월이냐 이렇게 표시되는 거지. 형식이 똑같습니다. 자, hour는 몇 시냐, minutes는 몇 분이냐, 이제 몇 초냐 이렇게 시간에서 이제 해당되는 것만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ays 360 함수가 있습니다. days 360 함수는 두 날짜 사이에 며칠이냐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날짜와 날짜 사이가 며칠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넣고, 자, 여기다가 현재 날짜를 넣으면 며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트 안에는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거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 타임은 몇 시, 몇 분, 몇 초를 넣으면은 이거를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today하고 now는 이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인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엑셀에서 이제 인수를 안 쓰는 함수가 몇 개 있는데 today는 그냥 오늘 날짜를 알려주는 거,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가 됩니다. 안에 인수 없이 그냥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함수가 있는데요.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weekday라는 함수는 뭐냐면 요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는 걸로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이 weekday라는 함수는 요일을 뭘로 보여주냐면 숫자로 보여줘요. 일요일이면 1, 월요일이면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10년 8월 30일이 몇 요일이었지? 네, 그런 게 궁금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요일을 달력의 맨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데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또 토요일을 이 주의 시작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월요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좀 다르기 때문에 옵션에다가 이제 쓰는 경우 써주면 돼요. 몇 요일을 처음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쓰는 방식은 자, weekday를 쓰고 이제 여기다 써요. 2018년 10월 30일이 과연 몇 요일이었을까? 자, 날짜 형식으로 써줘야 되니까 2018년 10월 30일이 몇 요일이었을까를 보여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일을 쓴 거니까 옵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부터 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3이 나왔다. 그러면 일, 월, 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몇 요일이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요일을 숫자로 알려주는 건데 옵션에다가 일을 쓰거나 또는 생략을 하면 일요일을 일로 잡아요. 일을 쓰면은 월요일을 일로 잡아요. 옵션에다 3을 쓰면은 월요일을 0으로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옵션에 쓸 수 있는 것은 1, 2, 3 세 가지를 쓸 수 있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다음 이제 함수를 잘못 쓴 건 해가지고 옵션에다 6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틀린 거죠. 옵션에 쓸 수 있는 건 1, 2, 3만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옵션 2를 많이 쓰죠. 일요일이 달력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데이트 함수는 뭐냐면
이 날짜로부터 뭐 그러면 2개월 후의 날짜는 얼마냐? 우리는 좀 빨리 계산하기 위한 거죠. 이 날짜로부터 뭐 12개월 후의 날짜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A2 셀에 이제 날짜가 있을 거고, 그로부터 2개월이에요. 2개월. 2달 후의 날짜는 얼마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비슷하지만,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 만약에 이 날짜로부터 2달 후의 날짜가 1월 15일이 나왔다. 그럼 얘는 이제 1월 15일이 나올 텐데, 얘는 1월 15일이다. 그러면 그 해가 속한 마지막 날짜, 1월 31일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날짜로부터 3달 전, 3달 전의 날짜가 포함된 마지막 날짜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뭐 1월 15일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 달의 마지막 날짜 1월 31일. 얘가 이제 출력되는 게 이제 이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어떠세요? 별별 함수가 다 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이 자신의 구역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함수를 왜 쓰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또 이 함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날짜와 날짜 사이가 며칠 끝나는 날짜를 알려줘요. 시작 날짜 작업 일수를 쓰면,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50일 후의 날짜는 얼마냐, 또는 10일 후의 날짜는 얼마냐라는 걸 알려주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휴일을 빼고 알려줘요. 그 사이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을 빼고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주말과 휴일은 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31일로부터 10일 후의 날짜를 알고 싶다라는 거, 이거를 안 쓰면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알려줘요. 이거는 이제 1년 동안에 공휴일이 있겠죠. 몇 월 며칠은 무슨 요일이 있겠죠. 그 쉬는 날이 있죠. 그 쉬는 날을 미리 적어놔요. 1년치를 또는 이제 몇 년치를 적어놓아서 그것의 목록만 영역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날짜로부터 10일 후의 날짜를 알려주는데, 주말 빼고 또 공휴일 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10일 이내에 배달, 단 주말 공휴일 제외 이렇게 나오죠. 10일 이내에 배달이 안 되면 뭐 보상을 어떻게 포인트를 뭐 주겠습니다. 다른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10일 후의 날짜를 계산할 때 이런 워크데이를 해주면 돼요. 또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런 경우 3일 후의 날짜를 이제 3일 후까지 답글을 달겠습니다. 단 주말 공휴일 제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계산할 때 바로 이 워크데이 함수를 써주면 돼요. 또 자기가 휴가를 가요. 이 날짜로부터 며칠 동안 7일간 휴가를 가는데, 공휴일과 휴일은 휴가 날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워크데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날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 끝 날짜 사이에 날짜 수가 1년 중에 차지하는 비율 몇 %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1년 중에 휴가를 몇 %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또 필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함수가 있는데 if 함수가 있어요. if 함수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쓰이는 건데요. if 조건을 하고 참일 때 수행될 거, 거짓일 때 수행될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A1이 80보다 크면 합격이라고 표시를 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자 이쁘게 써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조건을 쓸 때 몇 개의 조건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도 80점 이상이고 영어도 8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이다. 이거가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AND 조건을 쓰고, 국어가 80점 이상이거나 수학이 80점 이상이다. 거나가 들어가면 이제 OR 조건을 쓰게 되는 것이고.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A1이 80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식이 if 자, A1이 80점 이상이고 자, AND 조건으로 이제 두 개의 조건을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ND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에. 그래서 A1이 80 이상이고 B1이 80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이렇게. 또 OR 조건도 쓸 수 있죠. if. 네. OR을 딱 쓰고 나서 A1이 80 이상이거나 B1이 80 이상이면 네, 그럴 때 화면에 합격이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네, 불합격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우리가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 안에 조건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는데 다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국어도 70점 이상, 영어도 70점 이상, 수학도 7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합격이라고 이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if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자, 같다게 해주고 합격인데 얘는 우수네요. 네. 자, 얘네들 다 80점 이상이면 여기에 우수를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을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if 쓰고 나서 네. 자, 다 세 개 다 그러니까 AND가 들어야죠. AND. 네. 자, 이 정성빈의 결과를 구해볼게요. 국어가 무슨 셀이에요? C3이죠. 네, C3이 70 이상이다. 그렇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D3이 70 이상이다. 쉼표 찍고 2, 3이 70 이상이다. 이거면 쉼표 찍고 뭐라 표시해요? 우수라고 표시하십시오.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하십시오. 공백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따옴표 두 번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결과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